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UBTV 세종늘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 다시 보기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관련한 소식은 세종과 충청 지역의 인터넷 신문 그리고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스 다시 보기 전해드릴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세종시 세종자의 더 시티 에론블록 1세대 무순위 청약 예고 디트 뉴스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LH 세종본부 10월 행복도시 주택 상업용지 공급 예고 세종포스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세종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셋값 가장 많이 올라 그에 상승한 곳은 머니에스 소식이고요. 네 번째는 대전 집값 상승률 광역시 중 1위 금강일보 내용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서울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 산울동 세종자의 더 시티 에론블록 한 세대 무순위 청약 예고 디트 뉴스 소식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산울동 6-3 생활권에 분양되었던 세종자의 더 시티 에런블록의 경우 평균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지난 23일 세종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에런블록의 전용 면적 154제곱미터 58평형이 되겠죠. 펜트하우스 타입인데요. 213동에 21층 3호 한 세대가 당첨자의 서류 미비로 인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10월 5일경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분양가는 8억 7,500만 원이고요. 당첨 시에 전매 제한이 4년이 걸리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 등이 없는 조건으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입주 시점은 2024년 7월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세종자의 더 시티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LH 세종본부 10월 행복도시 주택 상업용지 공급 예고 세종포스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LH 세종본부에 따르면 10월 중에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상복합용지 한 필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7필지, 상업용지 한 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0필지, 산업용지 한 필지 등 총 50필지를 10월 중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4-1 생활권의 주상 복합용지는 12,000여 제곱미터의 면적에 302세대로 계획되어 있고요. 삼성천 수변공원 조망을 위한 W자 형태의 건축계획과 발코니, 입체 동선 계획 등으로 특화됐다고 합니다. 6-3 생활권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스카이빌리지는 71,000여 제곱미터인데요. 주변보다 높은 입지적 특성을 활용해서 계획했다는 곳이고요. 내외부의 조망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형태,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형, 테라스하우스형 등으로 총 239세대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2-4 생활권의 상업용지는 1930여 제곱미터가 되는데요. 근생시설, 문화집회시설, 야외 음악단과 야외 극장이 가능한 용지로 마련되는데요. 제천을 바라보는 조망과 더불어서 세종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단지 사이에 위치해서 인근의 방문객들의 집객 효과와
문화와 관련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네요. 4-1 생활권의 근생용지는 26필지가 되는데요. 개화산, 오롯들공원이 되겠죠. 생태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1층에는 근생상가, 2, 3층에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그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4-1 생활권의 N2, N3, 4-2 생활권의 N1, N2는 KDI, 다시 말해서 한국개발연구원과 그 대규모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배후에 둔 행복도시 남측의 희소성 있는 근생용지가 되겠습니다. 3-1 생활권 그 산업용지는 차량 수리점이라든가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등이 가능한 용도이고요. 지난 6월 동일 용도의 임접 그 산업용지 공급 시에도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주상복합용지, 볼록형 그 단독용지, 상업용지, 근생용지는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요. 산업용지만 그 추천 방식으로 공급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공급과 관련한 것은 이제 10월 중에 AH 청약센터를 통해서 공고 시에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10월 중에 분양 공급 신청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 현 정부 출범 후 전셋값 가장 많이 올라 그 외에 상승한 곳은 물음표인데요. 머니에스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세 가격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로 조사됐다는 소식이죠. 그 21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도 전세가격 지수 중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상승폭이 큰 곳은 세종시다. 그 말씀이죠. 세종시 전세 가격 지수는 2017년 5월에 55.18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난달에는 99.54를 기록해서 44.3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가 약 4년 만에 80.37%가 상승한 셈이 되겠네요. 세종에 이어 대전 전세 가격 지수도 20포인트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5월 당시에 76.77에서 지난달 102.13을 기록해가지고 25.3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대전 내에서는 중구와 유성구, 서구의 상승세가 이제 눈에 띄었고요. 유성구는 무려 27.98포인트가 이제 올랐다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거 있습니다. 중구는 27.96으로 유성구의 뒤를 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값이 매매가에 연동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이른바 키맞추기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그 전세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124 그 연구원에 의하면 뉴스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매매 시장은 그나마 금리나 가격 부담감 등 하락 검토 요인이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하락 그 요인이 전무에 가깝다고 전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 집값 상승률 광역시 중 1위 금강일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2일 KB국민은행 내부 부동산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3.3%로 지방 5개 광역시와 세종시 중 가장 높게 집계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어 부산이 12.3%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울산, 광주는 한 자릿수의 상승률에 그쳤고 지난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던 세종은 올 들어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8.4%가 오르는데 그쳤다.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대전 자치구 중에서도 유성 집값 상승률이 16.7%를 이제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대덕구는 13.6%, 서구가 13.2%, 중구가 13.2% 같으네요. 동구는 6.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유성구 내에서도 가장 인기지역으로 떠오른 도안 신도시 아파트들은 최근 몇 달 사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이며 대전 아파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도안 신도시 내의 트리플시티 9단지 전용 101제곱미터는 지난 8월 12억 2,7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0억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9개월 만에 시세가 2억 원 가까이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대전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은 지난 5월에 11억 7,782만 원에 이제 거래되었고요. 지난해 6월 실거래가 8억 8,930만 원과 비교해서 3억 원 가까이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전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공급 감소와 그 30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점 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대전에서 30대 수요자의 아파트 거래량은 3,132건으로 전통적으로 큰 손인 40대 2,882건과 50대 2,346건 수요자의 거래량을 훌쩍 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 인포 리서치에 의하면 대전은 여전히 그 후 분양을 검토 중인 단지가 여럿이 있는 등 공급이 순탄치 못하지만 기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층은 탄탄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에 따라 시세 대비 합리적 수준에 나오는 신규 분양 열기는 하반기에도 뜨거울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끝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서울경제 소식입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이제 공포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개정 작업에 이제 착수했는데요. 현행 주택법은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달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죠. 개정된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되겠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강화 등 금융 그 규제는 물론 그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강화 등 세금이나 주거 이동 재산권의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규제의 성격과 영향을 고려할 때 지정 기준을 장관이 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게 맞다는 개정 취지네요. 당시 국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실체적인 사항의 의임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서식과 같은 단순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유사한 그 규제지역 지정인 제도인 분양가 상한제도나 그 투기지역 대통령령으로 지정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그 한 관계자에 의하면 지정 요건 등 시행규칙에 그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기게 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하는 지정 절차는 기존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국토부는 현재 기존 국토부령에 있던 해당 기준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 담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주거정책 그 심의위원회가 최신 통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 규제지역 지정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간 해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그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도 이번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UBTV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